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입니다. 오늘은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도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김어준이 사진을 걸어놓고 세뇌라고 썸네일로 올린 그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의 실제 제목은 보수 과표집이라는 망상 그리고 세뇌입니다. 왜 이게 망상이냐? 보수 과표집이라는 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보수, 중도, 진보는 성별, 연령, 거주지처럼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성별, 우리나라 주민등록 그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1000명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할 때, 추출을 할 때, 남자는 1000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490명, 여자는 510명 이 비율로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연령대. 10대는 몇 명, 20대는 몇 명. 우리가 이것도 주민등록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인구 총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이 1000명 중에서 20대 남성은 몇 명, 30대 남성은 몇 명, 이렇게 미리 배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인원을. 그리고 거주지도 있습니다. 거주지. 서울, 경기, 인천, 뭐 전남, 경북 이런 식으로 다 그 해당 거주지의 인구, 주민등록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표본을 갖다 1000명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울은 그럼 몇 명이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으로 할 때는 뭐 200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보수, 중도, 진보는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개념이 모호하며 또 유동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놓고, 여론조사에서 보수가 많이 잡히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에 비해서 보수가 많이 잡혔으니까, 이거는 보수 과표집이고, 보수가 많이 잡혔으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고, 믿을 수가 없다. 실제로는 우리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업체들이 윤석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정권에 굴복한 언론 매체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면서 민심, 여론 지형을 갖다가 왜곡하고 있다. 이런 지금 정신승리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누가 전파하느냐? 제가 김어준 사진을 괜히 걸어놨겠습니까? 김어준을 비롯한 이 좌파의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 좌파 진영의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보수 과표집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자기 지지층한테 일종의 이 횡복회로 돌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망상을 심어주고 있다. 세뇌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가? 제가 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거는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제가 그냥 통계만 쭉 읽고서 여러분들이 그 통계를 한번 다시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올려놓는 그 표를 다시 보시고 과연 보수 과표집이라는 그 주장이 실체가 있는 것인가? 과연 그거를 믿을 만한 것인가? 과연 보수라고 자기의 정치 성향을 밝힌 이념 성향을 밝힌 사람들이 진보에 비해서 많이 나온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는 것인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바로 리얼미터 정례조사 결과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 리얼미터냐? 이게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조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선 자동 응답 방식.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자동 음성 녹음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ARS로 진행하는 그 방식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인정하는 바고 대다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그 이유는 특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주차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높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49.8, 더불어민주당 37.7,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12.8%포인트 앞섰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응답자 표본을 보면은 보수 성향 사람들이 580명, 진보라는 사람이 451명, 그래서 이 보수라는 사람이 진보라는 사람보다 28.6% 많이 표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을 갖다가 현재 이재명당 지지층은 보수 과표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당은 지지세가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지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 봤더니 보수 성향 응답자가 많다.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니냐.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는 애초에 표본부터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저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올라간다는 저 여론조사 그래서 지금 현재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저 여론조사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그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 다 보수 과표집이다. 보수를 더 많이 끌어놓고 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갖다가 오히려 더 이 여론 지형 민심을 갖다가 왜곡하는 거 아니야. 저거 윤석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해서 지금 여론조사 업체와 언론 매체들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근거가 없는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수 과표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8.6%였습니다. 2022년 5월 1주차에.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을 인용을 하면은 맹목적으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지지율 보정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4.2가 됐어야 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3.3이 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0.9%포인트 차로 앞섰어야 했습니다. 2022년 5월 1주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 출범하기 직전인 주에 조사를 했어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앞섰어야 했다는 게 바로 현재 보수 과표집 여론조사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당 지지층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 6월 1주차 리얼미터 정례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시 지지율은 38.2, 국민의힘은 49.8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지방선거 결과 여러분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결과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압승이었습니다. 왜 압승했습니까? 바로 윤석열, 이제 막 정부가 출범한 그 윤석열 정부를 내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그 지방선거에서 이겼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실정에 대한 그런 심판, 그런 것들을 요구했던 그 지방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직전 주에, 그 직전에, 리얼미터 정례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49.8, 더불어민주당 38.2, 그래서 국민의힘이 11.6%포인트 차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도 표본을 보니까 보수가 625명인데 진보는 5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소위 과표집된 게 25%나 됐다. 그러니까 진보 대비 보수가 25%나 더 많이 표본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당 지지층의 주장대로 이걸 지지율 보정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에 44.4가 됐어야 되고 국민의힘은 43.6이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0.8%포인트 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어야 됩니다. 왜냐? 보수 과표집이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실제 민심과 다른 그런 왜곡된 결과를 나타낸 원인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배제를 하고 실제 보정을 해보면 이랬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당 지지층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이 이재명당 지지층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 보수 과표집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이거는 망상에 가까운 것인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뒤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이것만 해도 벌써 이 영상은 끝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명확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정당 지지율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뭐냐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광역의원. 그러니까 광역의원을 뽑는데 정당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난 이 사람이 속한 이 정당에 난 투표를 하겠다. 그러면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이런 광역의회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례대표를 배정을 합니다. 의석을.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정당 지지율로 보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지역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49.8, 더불어민주당 38.2 그래서 두 당의 격차는 11.6%포인트였다. 실제로는 11.6%포인트였다.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역 투표 그걸 보면 서울 더불어민주당 40.98, 국민의힘 53.99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받은 표는 전체의 41.1%, 그리고 국민의힘이 받은 표는 51.4%, 두 당의 득표율 격차는 10.3%포인트,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3%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월 1주차 리얼미터 정례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49.8, 더불어민주당은 38.2,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11.6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에서는 10.3%포인트 차가 났었습니다. 근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당 지지층이 주장하는 보수 과표집, 그리고 현재 이재명당 지지층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지율 보정 방법, 지지율 보정 산식을 적용했을 때 6월 1주차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 그 6월 1주차 더불어민주당의 실제 그들이 주장하는 실제 지지율은 44.4, 국민의힘은 43.6.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0.8%포인트 차로 앞섰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직후에 갑자기 몸 바람이 불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1로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득표율은 51.4로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국민의힘이 11%포인트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긴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겁니다. 애초에 여러분들 너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당 지지층이 보수 과표집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실제 민심을 왜곡시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정말 이거는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수가 여론조사 응답이 더 많이 한다. 그러면 현재 이 민심 지형이 그렇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보수, 중도, 진보로 어떤 기준으로 가릴 겁니까? 보수, 중도, 진보의 비율이 딱딱 고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수가 1이면 진보도 1이어야 됩니까? 보수가 1이면 진보도 1이어야 되고 중도도 1이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0.9면 여자가 1.1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서울 인구가 1000만이면 전남 인구는 200만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20대가 뭐 500만이면 30대는 1000만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보수가 2000만이면 진보도 2000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21세기 2024년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한두 번 해보고 여론조사를 한두 번 해봅니까? 그런데 지금 소위 자칭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하는 자칭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해괴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복잡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38.2, 국민의힘 49.8. 그래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11.6%였는데 그 다음에 지방선거 했더니 광역비례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41.1, 국민의힘은 51.4.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10.3%포인트였다. 그래서 그 해당 여론조사에서 무슨 보수 과표집이니 이런 거 백날 얘기해봤자 실제 민심과 거의 같았다. 이겁니다. 이 얘기하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기에도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프를 띄워놓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렇게 주위 분들하고 또 나눠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리고 내용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이때가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42.8, 42.5, 그 다음에 민주당 39.9, 국민의힘 45, 민주당 43.9, 국민의힘 42.2, 뭐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비슷합니다. 42점 몇, 뭐 43점 몇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또 여기 여론조사에서 보수 과표집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 지지층에서.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 표본을 보면은 보수가 진보 대비 33% 또는 49.8% 또는 43%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여론조사 표본 중에서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이 이 정도로 많았습니다. 진보 대비. 그러면 이 사람들 또 주장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인용해가지고 지지율 보정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9, 2월 2주차 이재명 당 지지층의 보수 과표집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50.9, 국민의힘 지지율은 24.36. 그래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26.54%포인트. 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선다. 2배가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선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보수, 진보 이렇게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진보 또는 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당 계열이 2배 이런 정도로 압도한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그때 당시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를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또 정당 지지율 이런 걸 살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때 당시 미래한국당 득표율이 33.84%였습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 득표율이 33.35%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민생당이라는 당이 있어야 되고 정의당,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열린민주당 이런 정당들의 그걸 합쳐야 아마 진보라는 그 진영의 그 세력의 원래 그 득표율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3.35에다가 정의당 9.67에다가 민생당 2.71 그리고 열린민주당 5.42 하면 이건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한국당 33.84의 2배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실제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데 이 이재명 당의 보수 과표집이라는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은 이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앞섰다.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 그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핀 그 이 몇 가지만 봐도
지금 현재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 있지 않습니까? 아, 보수가 진보 대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는 설계부터 잘못됐고 표본 추출부터 잘못됐다. 그 잘못된 설계, 잘못된 표본으로부터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적 결과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저건 잘못된 거다. 사실은 보수가 과표집된 걸 보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억지 주장이고 이게 얼마나 궤변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왜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지적을 하는, 또 이런 분석을 하는, 분석이라 해도 이거 데이터 저기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살피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살피면 됩니다. 물론 이 귀찮습니다. 이게 2년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다 살펴야 되고 역대 선거 결과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품이 많이 드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실제 지지율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실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수 과표리 주장이 계속 횡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약간 깝깝할 겁니다. 왜냐? 문제의 원인이 뭔지는 자신들도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층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특정인에서 비롯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보수 과표집에 의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란 그 주장을 되뇌이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다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든 자기와 관련된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제발 이런 객관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